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게스트 있으니까요. 댓글 2개만 소개하고 바로 오늘의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젤로님 댓글은 제가 읽겠습니다. 책 읽다가 아는 분이 나와서 반가워 나눠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최현우님이 쓴 의료 쇼핑 나는 병원에 간다 서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네요. 박재영 의사 선생님을 혹시 아는가? 나보다 몇 살 어리긴 하지만 아마 그의 두뇌 속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의 양은 내가 가진 것의 몇 배는 될 것이다. 호리호리한 체구에 이마를 살짝 가린 반곱슬의 머리카락은 은은한 색깔의 안경테와 잘 어울리며 지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어쩌고 저쩌고. 네, 동명이인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개념 우려가 이어져 나오거든요. 최근에 병원에서 주눅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지인이시죠? 지인, 그 정도면 지인이죠. 네, 그러니까 지인이 아니면 이렇게 근데 쓸 리는 없겠죠. 오래전부터 아는 분은 아니고 최근 한 5, 6년 동안 좀 알고 지낸 그 소아과 교수님인데 그 크론병이나 네, 염증성 장질환 분야에서 한국 최고 명의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글을 매우 잘 쓰셔서 책을 몇 권 냈는데 기억 안아주기라는 책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통찰지능이라는 책? 모르겠어요. 아니, YG 같이 책 많이 읽는 사람이 이분 진짜 글 잘 씁니다. 아, 그래요? 저 이름 기억했다가 읽어봐야 되겠네요. 세 번째 네. 책이 의료 쇼핑 나는 병원에 간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은 제가 알아요. 의료 쇼핑 나는 병원에 간다는. 근데 읽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서문을 보고 제가 더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하여튼 최현우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서로의 책을 읽고 야 당신 글 좀 쓰는구나 이러고 칭찬하는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네요. 네네. 두루미님 YG님께 뭐 거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저의 근황을 전합니다. 저는 무사히 조용히 우아하게 석사 논문이 통과되어 8월에 학위 수여받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방송을 다 챙겨 듣지 못해 밀려있는 것들, 이게 저축의 힘이지, 곡간에 넣어둔 곡간 빼먹듯 달콤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제 댓글도 꼬박꼬박 달고 방송도 실시간으로 듣고 책도 따라 읽으면서 즐거운 책걸상 생활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제주에서도 이례적으로 무더웠던 그날 제주에서의 만남을 떠올립니다. 이번에도 제주에 혹시 오시면 만나요. 보배 책방 나들이를 함께해요. 거기 커피가 맛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개인 톡으로 보내야 될 은밀한 대화를 근데 그 게시판에 올리신 거예요? 두루미님이 석사 논문 통과된 걸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아니 어쨌든 이분이 네. 제주도에서 지금 단둘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단둘이 아닙니다. 아, 단둘이 네,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같이 만났고 그 두루미님이 되게 멋있으신 게 원래 수도권에 사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남편과 아이들한테 허락을 구하고 제주도로 공부를 하러 유학을 혼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저랑 만났었는데 그 논문 무사히 쓰시고 이번에 통과되었다고 이렇게 올리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두루미님. 네,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는 이름만 들으면 청취자분들이 바로 아실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은 그 정도의 아직 셀럽은 그 정도 아니죠. 레벨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는 정도는 될 것 같은. 근데 이제 얼굴도 딱 나오면 얼굴도 보면 매칭이 될 수는 바로 있죠. 누구다는 아닌데 어디서 봤는데 요 정도 되는 그 정도 레벨에 있는 분입니다. 네. 황정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는 황정아 박사님이라는 소개보다 황정아 의원님이라는 소개가 더 친숙한가요? 아니면 아직은 또 어색한가요? 지금 뒤에 붙이려다 잠깐 고민했는데 대전 유성구 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쯤 하는 게 딱 좋아요. 네. 처음부터 했으면 이상했어요. 네. 황정아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책걸상 출연자 중에서 네. 국회의원 배출은 처음 아닙니까? 먼저 출연한 다음에 국회의원 된 사람은 처음인가? 처음이죠. 국회의원 된 다음에 출연한 사람은 있죠. 그러니까 된 다음에 오신 분들은 있지만은
출연자 중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되신 분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네요. 생각해 보면 책걸상에 하는 분들은 국회의원 같은 거 이렇게 하고는 결이 트랙이 다르잖아요. 이게 가는 네. 길이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 이제 오랫동안 책걸상 청취자로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호프자론의 랩걸 랩걸 소개를 할 때 호프자론을 우리가 보실 수는 없으니까 호프자론과 뭔가 캐릭터가 겹치면서도 이 호프자론의 책을 또 개인의 이야기를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여성 과학자가 누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떠올렸는데 또 출판사에서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황정아 박사님을 모셨었죠. 그러니까 한국의 호프 자론 이런 걸로 그때 출연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그때 그 랩걸이라는 책의 추천사를 제 생애 처음으로 쓴 추천사였어요. 예. 오. 그냥 이제 쭉 연구자로서의 한 길만 걸었고 뭐 책을 쓴다거나 추천사를 쓴다거나 하는 옆길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을 때 저한테 랩걸이라는 책의 추천사를 써보자고 알마에서 제안을 하셨어요. 그게 제 오. 생애 첫 추천사입니다. 아니 지금 원래 책 몇 권 내셨는데 그게 다 그거는- 랩걸 추천사 이후예요? 아 그거는 이제 청소년 책 뭐 이런 거였는데 과학책 이런 거 네네네 있습니다. 네 성인 종류의 책으로는 아마 처음일까 싶은데 네네. 그 한국의 호프 자론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거부감은 없으시고요? 뭐 난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부감까지는 안 하고 동질감은 있다. 약간 민망하지만 그래도 그 계열인 건 맞다. 뭐 네, 그 뭐 정도. 출판사에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근데 또 저는 또 아니 황정아 박사가 호프 자론만 못할 게 뭐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은 물론 이제 최근에 내신 책의 작가로 출연한 거긴 한데 현역 의원 모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사실 YG 찬스로 모신 거긴 한데 그 얘기를 우리가 방송에서 했었는데 랩걸 출연할 때 그냥 서로 모르는 사이로 방송하고 헤어졌다가 그때 렉걸 방송 한참 하시고 2시간 정도 방송하시고 녹음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우리가 맥주도 한 잔 같이 했었잖아요. 아, 우리가 밥도 먹었었어 그때? 밥도 먹고 낮술, 맥주도 한 잔 했었어요. 뭐 굳이 또 낮술이라고까지 그냥 저녁이라고 하지. 아무튼 그러고는 기쁘게 잘 헤어졌는데 기쁘게 반갑게 헤어졌는데 며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알았어요. 그날 그날 저녁 저녁에? 아니었나요? 그날 전에 한 달 정도 후, 한 달은 아니야. 이 아닌데. 사람들이 중간 한 1, 2주 후에 1, 2주 후 한 며칠 후 네, 며칠 며칠 후. 있다가 이 두 사람의 공통 지인이 YG한테 연락을 한 거죠. 야, 너 황정아랑 같이 방송했더라라고. 그래서 아니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응. 그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소규모 모임이 있었는데 응? 그 모임에서 그냥 문득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과학고 나왔는데 우리 과학고 동기들 중에 지금 제일 열심히 또 잘 나가는 과학자 동기는 누가 있지? 음흠. 라고 이제 제가 문득 질문을 던졌는데 음흠. 거기에 있던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황정아가 그래도 우리 동기들 중에는 제일 잘 나가지 않나? 음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정아 그 우주물리학하는 황정아 박사 이랬더니 그들이 이제 저한테 맞아 막 그러면서 너랑 최근에 방송도 같이 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YG가 그때 황정아랑 나랑 고등학교 동기였어라고. 자 고백하세요. 몰랐죠 본인도? 만나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만나던 사람들과의 집단과 내가 겹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공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만났었기 때문에 전혀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되게 거짓말 같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동기를 못 알아봤다는 사실에 제 대해서 친구들도 아니고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동기를 한 20년 만에 만나면 다 알아봐요? 못 알아볼 못 것 같아요. 알아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같은 반이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요.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아니 대부분 고등학교 아니, 동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인의 외모가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YG 성형설 나오는 겁니까 지금? 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업티 그러니까 선제업고 티어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내가 뭔 예를 소리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선제 같은 외모였다가 그 외모 그대로 그냥 40대가 되었으면은 우리 황 박사가 몰라봤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전혀 달라졌거든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과학고 전남 과학고는 한 학년이 몇 클래스 몇 반이에요? 90명. 그러니까 세 클래스. 세 클래스. 한 반에 30명이고요. 30명씩. 근데 둘이 전교 90명.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어 3년 동안. 없어요. 3년 아니고 또 저희는 2년밖에 안 겹치고 황정아 박사는 트랙이 달랐어요. 저는 카이스트 반이고 여기 일반대 반이어가지고 처음부터 분리해서 교육을 시켰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카이스트 반이 이제 저는 약간 공부 잘하는 반이고 그런 건 아닌데 나머지는 이제 열등생 목표가 달랐다는 거죠. 2년 만에 갈 반과 아니 3년 만에 갈 반. 굳이 나를 변호해 주려고 하지 마. 다 아실 만큼 아셔. 딱 봐도 얘는 2년 만에 졸업할 것 같은 똑똑한 애들하고 3년 걸릴 것 같은 애들하고를 분리를 시켜서 교육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러니까 같은 과학자- 반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구조였구나. 일찌감치 과학자나 공학자로서의 의지가 확고한 친구들과 약간 고민하는 친구들 뭐 그렇게 좀 어쨌든 생각해 주면 트랙이 안 돼요? 달라가지고 안 겹쳐서 네. 네. 그 보통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얼굴을 기억을 못한 거구나. 아니 근데 얼굴이 달라져서 그렇다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런데 저는 그런데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를 기억하잖아. 기억해요. 저는 황정아를 기억한단 말이죠. 기억하는데 왜 왜냐면- 그날은 못 알아봤냐고. 왜냐면 그때 얼굴이 달라졌어. 아니 황정아 성형설인가요? 이거는 아니 황 박사가 1학년 때 3반이었죠. 3반. 그랬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나 1학년 반도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황정아 박사가 되게 그때도 되게 그냥 이게 앞에서 순위를 다투는 그 굉장히 성실하고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황정아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황정아 박사가 제일 잘 나간다고 했을 때도 고개를 끄덕였고 그다음에 방송 출연한 황정아가 그 황정아라고 하니까 아 그래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아유. 과학고 동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동명이인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그게 연결을 못 시켰던 거죠. 성형 수술을 언제 한 거예요? 아니, 1학년 때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못 알아봤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근데 안경을 벗었어요. 그 여자가 안경을 벗은 거나 쓴 거랑 엄청 달라지는 거 알잖아요. 안경을 벗어도 못 알아봤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제가 대학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안경 쓰고 다녔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안경을 썼고 나중에 이제 라식을 해가지고 아무튼 두 분은 전남과학고등학교 동창인데 20여 년 지난 다음에는 서로 못 알아봤다. 서로 못 알아봤.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 웬만하면 못 알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잘 못 알아보실걸요? 고등학교 동기라도? 그건 맞는데 네네. 둘이 1m 간격으로 앉아가지고 2시간을 떠들고 밥도 먹고 맥주도 마셨는데 그때까지 못 알아봤다는 거는 그건 네 잘못이야. 그러면. 넌센스다. 나는 너를 못 아니, 알아볼 수 있던지. 아니 여기서 내가 좀 억울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친구들끼리 소규모 모임을 하다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약간 장난기도 발동하고 놀라기도 해가지고 제가 바로 황 박사님한테 번호가 있으니까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황정아 박사님 강량구 기자입니다. 잠깐 대화 가능하세요. 그랬더니 또 마침 그때 바로 답할 상황이었는지 바로 답을 하셨더라고요. 네 무슨 일이시죠?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혹시 전남과학고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쩌면 우리들이 동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잠시 침묵. 그 다음에 황 박사님이 약간 나를 탓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나를 못 알아볼 수가 있냐. 그래서 나 미안 했는데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 본인도 나를 못 알아봤으면서. 자, 황정아 박사, 황정아 의원, 황정아 작가께서 이게 언제 나왔죠? 4월? 올해 4월이요. 4월? 정말 치열했던 4월에. 3월이라고 찍혀 3월이요. 있네요. 아, 네. 네. 3월이면은 당선되기 전이잖아요. 선거 캠페인 기간이죠. 정말 제 생에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올해 3월입니다. 그 아무튼 그 3월달에 별을 쏘아 올리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 책 때문에 요 책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안 불렀을 거거든요. 아무리 뭐 그럼요, YG 책걸상인데 책걸상인데 책으로 뭐 불러야죠. 그리고 네. 책을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뭐 국회의원 불러서 뭐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근데 책을 냈잖아. 네, 그러니까는 제 생애 첫 에세이예요. 그러게요. 네. 심지어 그동안 냈던 책들은 다 과학 얘기만 과학 했는데 지식 정보 전달용의 책이었죠. 요거는 이제 에세이. 근데 생각보다 그 어쨌든 선거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긴 있었을 텐데 약간 늦게 나온 거 아니에요? 늦게 나온 거라기보다는
전혀 이제 생각을 잘못했던 게 저는 이제 내가 선거 캠페인 한동안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그동안의 과학적인 배경 지식 말고 지식용 말고 정말 사람 황정화에 대한 책이 나오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와 출판사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원래도 제가 이 들녘 출판사하고 계약을 맺었던 내용은 101가지 질문인가 뭐 이래가지고 질문과 답하고 이런 식의 정보 전달용 책이었거든요. 아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은 원래 계약이 해두고 되어 있었어요. 있었던 그냥 출판사였군요. 과학책을 쓰려고 마음 먹고 계약을 했던 제 음. 마음은. 근데 타이밍이 올 초 나올 것 같으면 사람 황정화를 조명하는 책이면 내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라는 양측의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부지런히 그런 방향으로 책을 썼거든요. 양측의 얄팍한 생각으로. 아니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게 이걸 전혀 홍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선거 기간에 책 홍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할 수도 없고. 법이에요 그게? 선거법에 나와 있어요? 출판 에세이 그러니까 책으로 출판 기념일을 할 수 있는 게 선거 전 30일까지 전 45일인가 아무튼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출판 기념일도 할 수 없고 내 책을 내가 냈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잘 몰랐던 거예요. 너무 초짜여가지고. 난 책을 그때 빵 터져주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었으나 아니에요. 책은 한 번도 제가 SNS에 언급한 적도 없어요. 그 책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쉽게 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은 그랬다. 뭐. 아니, 그리고 그리고 차라리 이거를 쓸 시간에 뭐 유튜브를 운동을- 찍든지 어디 운동을 시장 열심히 가서 했어요. 악수를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 건지. 악수도 열심히 했는데 네. 네. 아니, 책도 그래서 도움이 될 그 줄 알았는데. 책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또 어쩌다 보니까 먼저 원고를 읽고 추천사도 쓰게 되었는데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정신없는 와중에 책은 또 언제 쓸 것이며 그리고 그 출판 기념회 이런 것도 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라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책을 네. 써야겠다는 계약 일자는 이미 넘어갔고 이제 마음은 급한데 과학책을 지금 쓰고 있을 정신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사는 얘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닥 도움은 안 되었지만 근데 책 자체는 저는 꽤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은 재밌게 들어요. 잘 네. 읽었어요. 그리고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출판사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반응이 출판사도 전혀 좋다던데? 광고를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저한테 혹시나 누가 될까봐 선거 음. 캠페인 기간에도 홍보를 전혀 못했고요. 선거 끝나고 하고 있나 보죠.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약간 타이밍 늦지 않았나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황정화 의원님이 더 유명해지면 이 책도 역주행? 계속해서 역주행도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좀 음. 도움이 되기를. 그 아무튼 과거에 쓰신 책들은 솔직히 뭐 저는 본 게 없습니다. 사실 네. 저 같은 아저씨 보라고 쓴 책은 아니잖아요. 그런 책들은. 그렇죠. 아니 아저씨도 좀 보면 알면 좋은 이야기잖아. 그리고 작년도 읽으시면 좋아요. 작년이 뭐예요? 작년 아 작년. 아 청작년. 작년. 청년은 아니잖아요. 우리 나는- JYP가 나는 작년 레스트 이어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라고 주로 생각했는데. 과학책을 읽을 때 타겟팅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 게 좀 고민인데 주로 보통은 젊은 친구들 청소년 대상으로 책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네. 아니면 이제 이공계가 아닌 인문계 대학생들이 읽을 정도의 수준의 책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여러 권의 책들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 대표작이 뭐냐, 뭐 내가 읽을 만한 게 뭐냐, 우주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가 제일 첫 번째 책이고 그건 이게 초등학생용. 초등용이요? 우주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인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용 책이었고 아, 그래요. 그 책이 콘텐츠가 좋다고 말씀하셔서 성인 책을 플루토에서 우주 날씨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훨씬 잘 나가죠. 성인용 책. 그래 우주 우주 날씨 날씨 이야기. 이야기. 예, 예, 이거를 예. 제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미안하지만 못 봤고. 근데 이번에 하여튼 이 에세이를 봤잖아요. 그 보면서 앞에 쓴 책도 좀 재밌겠다. 재미있습니다. 이 양반 이게 글 좀 쓰는구나. 네, 좀 읽어보세요. 그 황정화 박사님, 황정화 의원님이 글을 잘 쓰세요. 기본적으로. 좀 통일해 지금 계속 여러 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오늘은 그냥 황 작가로 하든지 뭐 아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어떻게 박사님 불러드릴까요? 좋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네. 네, 황 고등학교 박사님. 친구가 계속 의원님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 요즘에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의원님이라고 카톡 같은 거 할 때 의원님 그래요. 뭘 좀 전에는 야 그랬잖아요. 마이크 켜지기 전에는. 자, 황 박사님으로 통일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4개인가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던데
파트마다 하여튼 성격이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려고 쓴 거죠. 네. 네네. 근데 솔직히 앞부분 개인사 이야기, 과학 얘기보다 그 요게 더 부분이 재밌죠? 재밌었어요. 재밌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앞부분 뭐 거의 약간 처음 하는 이야기 이런 아니야? 얘기를 어디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얘기. 생전 처음 드러내보는 이야기라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그 YG는 아는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몰랐어요. 주변 아, 누구한테도 처음에는. 네. 안 해본 이야기. 하긴 뭐 얼굴도 모르고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알 리가 없지. 그런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너무 간격이 컸어요. 그런 이야기는 집에 있는 신랑님한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입학식 때 뭐 이랬다 이런 얘기는. 정말이에요. 정말? 네.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의 목적 자체는 순수하게 인간 황정아를 조금 더 드러내야겠다였어요. 과학자 황정아를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외에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야겠다. 그런데 에세이가 아닌 글들을 주로 쓰시던 분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에세이를 처음 쓸 때 누구나 다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매우 부담스럽죠. 네. 네. 근데 진짜 이 선거가 뭔지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 선거가 아니었으면 절대 용기를 내지 않았을 그러니까. 거예요.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근데 솔직히 이 황정아 박사 정도 되면 인재 영입 제안 받았을 때 나 비례대표 안정적인 순번 주세요 해도 줬을 것 같은데 아 당연하죠. 근데 네, 본인이 그렇습니다. 비례를 지역- 제안을 네네. 본인이 지역구 해보겠다라고 한 예, 거죠. 예. 제가 손들었죠. 거기서 캐릭터 나오는 거죠. 네, 저는 절대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바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쓰고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이걸 썼는데 똑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떨어져 네, 책은 3월에 지면- 나왔잖아요. 총선 4월 10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네. 영입 제의를 받고 거의 한 2달을 망설였거든요. 네. 그 망설이는 기간 동안에 한 3사람 정도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걸 받는 게 좋을까? 네. 그중에 강양구 기자님이 계셨습니다. 네. 저는 알고 있는 얘기죠. 네. 저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라 그랬겠지. 저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네. 저한테도 이제 가끔 그런 류의 조언을 구하는 뭐 동료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지 마라 그러시죠. 아니요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어요. 네. 절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아. 사람한테 제안할 때는 반대로 하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라고 한 사람들한테는 다 비례대표 후보인 경우에는 뭐 최상위 순번 달라 몇 번 이하면은 안 한다 그러고 몇 번 이상이면 한다 그래 뭐 이런 근데 얘기를 그걸 받을 하거나. 때는 그 번호까지는 확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쨌든 말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네, 네, 네.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구 뛴다는 분 있으면은 솔직히 이게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너무 이거 확실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부 이제 박빙 지역이 있는 거고 되는데 주면 한다 그러고 안 되는 데는 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처음부터 지역구 얘기를 들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때도 이제 저는 기회를 잡으라라고 권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황 박사님이 그때 본인은 하게 된다면 지역구를 하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역시 내 친구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죠. 역시 어느 부분이 역시 역시가 어디에 역시 역시 내 친구구나라고 하려면은 어디에 강양구의 뭔가 좋은 점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어느 부분이 역시 아니 좀 묻어가 보려고 하는 걸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면 뭐 옆길보다는 뭔가 이렇게 직진. 직진. 네. 이왕 할 거면 기왕 할 제대로 거면 제대로.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시작할 본인도 거면 그런 제대로 캐릭터다. 시작. 네, 맞아요. 오케이 뭐 그렇게 칩시다.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좀 걱정이 됐죠. 그 슬쩍 야 그래도 앞순위 준다 그러면 비례도 받아. 생각해봐. 자 이런 우리가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저 책 얘기를 주로 할 건데 정치나 이런 얘기는 이제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이왕 좀 전에 뭐 선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 제안 받고 하겠다라고 결심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뭔지 그거만 좀 여쭤봅시다. 사실 그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 책에 있는 책에 내용인데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제 네. 책 안 읽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과학자 황정아로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요. 과학고에서도 열심히 했었고 카이스트의 물리학과에 가서도 열심히 했고 엄청 찔린다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난.
현장 연구자로서 17년 그리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뭐 우주에 보낼 탐사선을 설계하는 저의 일을 과거에도 지금도 매우 사랑하고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환경만 되었으면 이 일을 받는 거를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23년 하반기에 연구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사람들이 다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산이 말도 안 되게 깎였기 때문에 다들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그런 감정이 너무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2-3명만 모이면 다 누가 나가서 우리 대신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우리 연구소에도 카페에 3명만 앉아 있어도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이렇게 힘 있는 정치인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순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연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자기 연구할 수 있는 그 작은 펀드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큰 목소리 안 내고 욕심도 없고 순수하게 그냥 싸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지금 세간에 돈을 막 돈 먹는 하마인 것처럼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그 울분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근데 저를 자꾸 옆구리를 찌르면서 네가 나가봐 이러는 거야. 그 얘기 듣고 있었을 때 찔렸어요. 사실 그 얘기 들었는데 제가 뭉개고 있는 중간이었거든요. 이거는 내가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고민을 하는 그러던 찰나였어요 사실. 동료 과학자들한테 비춰진 네. 황정화 박사의 이미지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 이런 거겠구만. 네, 그래서 황정화 박사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원래 불의를 보고도 잘 참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 오히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현장에 과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인으로서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민주당에서 저한테 영입 제의를 했고 민주당도 과학기술계에 누군가를 영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타이밍이었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래요. 이제 저 여의도로 출근한 지 한 달 됐나요? 한 달 가까이 근데 2달 됐어요 사실. 제가 지금 당 대변인을 4월부터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기 저는 시작하기 전부터 출근을 했군요. 5월 30일 날 회기가 시작하는데 4월 중순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당 대변인을 맡으라 그래가지고 정말 개인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매일 계속 여의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비로. 그 당 대변인은 월급은 줍니까? 아니요. 월급을 개인 안 줘요? 자격으로 계속 월수금 여의도 출근했었어요. 4월 5월 동안. 미디어 브리핑 한번 하면 그래도 수당으로 뭐 그런 거 15만 원 없습니다. 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요? 네, 원외 대변인 같은 경우는 급여 없어요. 그냥 사실상 자원활동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전부터 다녔기 때문에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 한 3달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것도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어쨌든 그 국회의원 황정화가 있지만은 또 엄마 황정화가 있잖아요. 심지어 새 아이잖아요. 예, 아이 셋이고 지금 다 이제 10대고 막 10대가 셋이 집에 고3 있어요. 고3이라며요. 우리 집 큰애는. 1번은 고3이에요. 네. 이거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호프 자러는 애가 있어? 호프자론도 애는 있죠. 모르겠네. 호프자론도 애는 있는데 아니 그래도 그 한국의 10대 셋하고 호프자론의 아이 갖는 거랑은 그건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 비례면 그냥 상관없지만은 지역구니까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열심히 인사하고 다녀야 되죠. 새벽부터 밤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분 단위로 일정 나눠서 선거 캠페인 동안 계속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 정치인 그리고 지역구 정치인 그리고 새아이 엄마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사실 저는 근데 이 황정화 박사가 그 전에도 아이가 셋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놀랄걸?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짜 애가 엄청 셋이라면?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정부위원회에도 많이 나가고 외국 출장도 많이 다니는 걸로 너무 바쁜 걸 아는데 심지어 아이가 셋이래.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냐라고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도 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사실. 나 진짜로 지난번에 그 만나서 방송도 했지만 이 책 읽기 전까지 몰랐잖아. 진짜 막
뭘 만들어 갖고 우주선에 싣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23년 5월에 올라간 누리호 3차 발사에 실린 인공위성 4기가 그러니까. 만든 거에 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도요스, 만들었다고. 도요스. 응.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약간 의심하면서 아니 그럴 리가 이렇게 의심하셔. 거짓말인가? 이걸 이렇게. 진짜 만들었다고 국민이? 아니 그래서 황정화 박사 별명이 인공위성 만드는 물리학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분인데 지난번에 방송할 때 그렇게 내가 막 하대하고 무시한 거였구나. 아니 그리고 심지어 황정화 박사가 책걸상 종종 많이 들었죠. 매우 자주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애청자 중에 한 명이죠. 오, 랩걸 나오기 전에도 랩걸 나오고 렉걸 나서일까. 나오고 나와서 알게 돼서 아, 그 렉걸 이후에? 네네네. 최근에 뭐 그 이후에 들은 방송 중에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검증을 해봐야지. 있어요, 최근에. 최근 말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많이 들었다니까요. 많이 들었으니까 뭐 하나라도 뭐 떠오르는 거. 최근 몇 개를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 하겠잖아요. 아니 최근 그래서 몇 개를 너무 바빴어요. 네. 황정화 박사가 그 즈음에 그 여름휴가 특집에서 우리가 네. 둘 다 아, 이구동성으로 심플 플랜 심플 플랜도 읽었고요. 보내가지고 심플 네. 플랜 오. 출장길에 읽었다고 SNS에 재밌죠. 올리고 재밌죠. 심플 네, 추천해주신 책들을 대부분 사기는 했어요. 음, 그래서 주로는 그 책을 언제 읽을 수 있냐면 국외 출장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읽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정치인도 국외 출장 가던데요? 뭐 갔다 오면은 어떻게 가는지 제가 아직 초선이라 잘 모르겠어가지고. 갔다 오면은 외유 논란이 늘 벌어지긴 하던데 네, 출장은 뭐 필요하면 가야죠. 네. 이게 요즘에 열차에서도 책 읽을 정신은 없죠. 열차에서도 수많은 업무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나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고 뭐 아주 친한 사람이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이제 상상을 잘 못하겠는데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뭐 책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무슨 가족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 없어요? 제가 돼 보니까 정말 가성비가 안 좋은 직업이에요.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주말도 없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 되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려 그래요? 모르나 사람들이 가성비가 안 좋다는 거를?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일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바쁜 와중에 지금 책걸상도 책걸상에 내가 출연했다. 네. 네. 인정해 다오 뭐 이런 건 거죠 지금. 그런 거죠. 당연히 나와야죠. 제가 지금 책걸상과의 인연으로 지금 시작되었는데. 네. 그리고 책걸상에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소개하는 책들 책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책 내용도 책 내용이죠. 이게 책도 좀 얇고 네. 그래서 심지어 그것도 숙제를 냈다면서요 YG가. 뭐 추천하고 싶은 책 아, 목록도 가져와라. 네네네. 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별을 쏘아 올리다라는 제가 볼 때 한 절반은 과학 관련 이야기, 절반은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 네. 이런 사실 것들이 쭉 섞여 고생을 있는. 했기 때문에 그냥 네. 그냥 살아온 이야기.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좀 가난하거나 뭐 음. 집안 환경 때문에 혹은 뭐 너무 깡촌에 살아서 이렇게 힘들었던 이야기. 큰 다음에는 연구자로서 여성 연구자로서 과학자로서 막 이렇게 좌충우돌을 하고 힘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책을 딱 이제 쓰셨습니다.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심으려고 노력했어요. 에피소드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으면서 다른 데서 한 번도 언급해보지 않았던 이야기. 이게 기술적으로 잘 배치했어요. 이게. 네네네. 내 사연하고 뭔가 이 사연과 관련 있는 현재에 대한 메시지를 잘 엮은 거죠. 근데 아까 JYP랑 그 잠깐 논쟁 아닌 논쟁을 했는데, 나는 좀 여학생들 중에서 과학자나 공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JYP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JYP가 나라면 책 읽고 안 갈 것 같은데 아, 너무 고생을 많이 너무 해. 고생스럽다고. 걔네가 읽은 다음에 고생스럽다. 포기할 것 같다고 오히려 걱정을 했다는 거죠. 현실은 현실인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아시아경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파워 K 우먼인가 뭐 이런 걸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여학생이나 여자 대학생 뭐 아무튼 그 경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여성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고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거는 뭐 이제 좋은 남편? 역시 해안이 있으시네. 1번.
나의 일을 존중하는 남편을 만나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놈이 진짜로 앞으로 그럴 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황 박사는 운이 좋아서 솔직히 복불복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 연애할 때 그럴 것처럼 하다가 그럼 네. 그럼. 실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럼요. 그런 거를 알아보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주는 책도 써야 되는 아니 거예요. 우리 황 박사님이 그 신랑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만족도가 뭐예요? 소비자도 아니고. YG는 아내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고죠, 최고. 야, 이 사람들이. 자, 다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황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